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민선 8기 시장 군수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집무실 등의 변화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10대 전략과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선인 공약 8건은 시작도 전에 폐기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 규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지역 상권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뒤이어 오후 5시 반쯤 강릉시 옥천동의 한 주점으로 이동해 흉기를 휘둘러 또 다른 5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이 남성은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 여성 2명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째 강원 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본 삼척과 동해, 강릉 지역 산지는 빗물이 흙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토사가 깎이는 침식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배수와 사면 안정 여부, 응급 복구 현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피해달라며 특히 산불 피해지 등 주요 위험 지역 주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동해안 중북부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고 내일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는 시군에선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겠다며 읍면 동장실이 민원실로 나오고 시장군수 집무실에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주문지 늪사무소입니다. 산업부서와 복지행정, 해양수산 분야에서 강릉시 공무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2층의 별도 공간에 있던 읍장 사무실이 최근 1층 민원실로 내려왔습니다.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시장 당선인의 행정 철학에 따른 것입니다. 강릉 지역 21개 읍면 동지역의 기존 읍장, 면장, 동장실이 폐쇄됐는데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편할 것 같아요. 원래는 뵙기 힘든 분이고 이러니까. 읍면 동장실이 이동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민원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이나 직원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향후에는 기존 동장실을 벽을 허물면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서 민선 8기 시정구와 맞추어 시민 중심 또 적극 행정으로 시장 군수 집무실의 변화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시장실의 집기류를 정리해 민원인들의 방문을 쉽게 하고 집무실의 수용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삼척과 원주, 횡성 등에서는 시장 군수실 이전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다 좁은 청사 상황에서 사무공간 배치에 혼란이 예상되고 공직사회 특성상 그동안에도 잘 안 됐던 소통이 공간 배치를 바꾼다고 갑자기 활발해질 수 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옮기게 되면 좀 장단점은 있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임기 초반 변화와 쇄신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시장 군수들이 초심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비전과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시된 10대 전략은 7기 도정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을 확장하는 선에 머물렀고
당선인의 공약 8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됐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비전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입니다.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목표와 10대 전략 134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미래산업, 물류, 교통 중심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춘천 그린데이터, 원주 반도체, 강릉 메타버스 등 지역별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10대 전략 대부분이 최문순 도정 사업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인수위는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을 들여서 추진해 왔던 것을 이거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 파기입니다. 새 도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약 8개가 사라졌습니다. 파기된 대표 공약은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해마다 6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에다 정부의 협의 불가로 폐기됐습니다. 예비 엄마 수당 330만 원과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어빈 수당 70만 원 등 여러 복지 시책도 없앴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과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도 정부 방침 변경을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이와 다르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복지 공약도 있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5세부터 10세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4세까지 주던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또 대학 졸업까지 해마다 200만 원을 줍니다. 한 달 소득이 512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강원도 17개 대학 입학생에 한정됩니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국은행 본점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는 중장기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당분간 법률 개정과 기반 마련에 집중합니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미 관련 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공약 이행 계획은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 이후 좀 더 다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11년 동안 강원도정을 이끌고 오늘 퇴임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별도의 퇴임식 없이 유튜브를 통해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11년 동안 도민들을 모신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차기 도정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강원 특별자치도를 풍부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최 지사는 오후 2시 도청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강원도청을 떠난 뒤 원주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해온 의료진 격려를 마지막으로 도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 규제가 풀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어 강원랜드 주변 상권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강원랜드 일대의 달라진 풍경을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인 정성군 사부급 일대가 어두컴컴해집니다. 숙박업소 곳곳에서 정막을 깨고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2년간 보기 힘들었던 광경입니다. 카지노 입장객이 조금씩 늘면서 이곳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김은중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직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20년에 시작할 때는 손님이 한 분 들어올 때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게시가동률을 한 60%, 70% 평일에. 그동안 한산했던 정성군 고한읍 일대 상권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강원랜드 임직원과 손님들이 자주 찾는 고한읍 식당가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주변 공영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계속 답답했는데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거의 풀리면서 카지노 입장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남짓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의 하루 입장객은 6천여 명.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입장객이 제한됐던 1, 2년 전보다 최대 130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리조트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뭐 2년 반, 코로나 이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오시는 것 같고요. 근데 평일에는 좀 다소 이제 더디게 회복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전망 목표로 했던 어떤 매출 회복, 거기에 좀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00년 카지노 개장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폐광 지역 상권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이 신축되면서 양양군이 경기와 충청, 전라도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노선 발굴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송암리 터미널이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신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경기도 수원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노선 신설을 운수사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양양터미널에서 운영되는 버스 노선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서울, 인천, 북대구, 부산, 그리고 강릉과 춘천 등 7개 노선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3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241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8명, 동해 13명, 속초 7명, 고성 4명, 양양 3명 등이며 태백과 삼척에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5천여 명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축소합니다. 7월부터 주말, 공휴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조정되고 평일은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지난달 속초에선 주중 하루 평균 54명, 주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도 일평균 115건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도 여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 조윤아 양 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사회 안전망 확충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회 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지만 사실상 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서를 심사하거나 진위를 따질 권한이 없고 과도한 사생활 개입으로 일선 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나 교사의 부실 관리를 탓하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비해 도시공원 추가 조성에 나섭니다. 2035년까지 인구 1명당 12.77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간 공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공원 용지 13곳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정기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삼척시는 KTX 강릉선, 동해선과 동해안 바다열차와 연계해 당일과 1박 2일 코스의 철도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관광 상품은 친환경 삼척 푸른바다 즐기기와 삼척 자연 즐기기 등 4개 코스며 1박 2일 상품은 바다열차와 케이블카 등을 묶은 삼척 완전 정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어획 한도를 배정받는 수산물이 확대되는 등 올 하반기 일부 해양수산 분야 정책이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대게, 고등어 등 12개 어종에 적용하던 총 허용 어획량 TAC를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삼치까지 15개 어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